안녕하세요. 길잡이 수학학원의 수박티입니다. 오늘은 고등수학상 센 C단계 648번부터 652번까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2차 함수 들어갑니다. 자, 648번 가보겠습니다. 2차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에 대하여 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y는 fx의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기억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x축하고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러려면 어떻게 돼? 자, x축의 특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x축, 이게 y축이면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다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죠? y값이 다 0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x축과 만난다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x축과의 교점을 구하려면 y 대신에 0을 대입했을 때의 x값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된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여기에서 집어넣어보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이 0이 되는 x값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의 해를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얘가 만나지 않는데요. 그 말인즉슨 교점이 있다 없다, 교점이 없다 이 얘기가 되죠. 그 말은 요거의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판별식 한번 구해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28 이렇게 되네. 그럼 마이너스 3 0보다 작네요. 그럼 원래라면 허근이라고 두 허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 이 허근은 실제로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수인데 지어낸 수인데 어떻게 그걸 나타내? 그지? 그러면 얘는 2차 요거 뭐야? x축 위에서 만나는 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참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니은 가볼게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fx-n의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그 말은 fx-n은 0을 했을 때 해가 항상 어떻다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구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의 마이너스 n은 0. 자, 얘 해의 개수 구하려면 또 판별식 가야 되겠죠?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25 마이너스 28 플러스 4n 이렇게 되니까 얘는 4n 마이너스 3 이고 n은 뭐라고요? 자연수래요. 그럼 자연수 뭐부터? 1, 2, 3, 4 이런 애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제일 작은 1만 집어넣어도 얘는 1이에요. 0보다 크죠? 아,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크네요. n이 자연수니까.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럼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아, 그러면 는영을 했을 때 두 실근이 나온다는 얘기는 x축에 위에 두 점을 구할 수 있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서로 다 항상 두 점에서 만난다 되겠네요. 참. 됐습니까? 자, 디귿 갑니다. 실수행위에 대하여 y는 fx-k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 알파, 0, 베타, 0에서 만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요. 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나와 있죠. 얘가 무슨 뜻이냐? 그걸 알아야 돼요. 자,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y 대신에 0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fx-k는 0의 두 근이 바로 교점인데 그게 뭐라고? 알파, 베타라고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건 식으로 적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 마이너스 k는 0의 두 근이 바로 알파, 베타다. 자,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마이너스 b, 알파, 베타는 a분의 c라서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뭐래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무조건 뭡니까? 5네요. k 값에 따라 변하는 건 두근의 곱이 바뀌는 거지. 두근의 합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5를 만족하고 있네요. 아, 그럼 얘도 참이 되겠네요. 결국은 기니디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자, 얘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네요. 2번으로, 두 번째 걸로 가보자. 649번.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6b 마이너스 10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할 때, 자, x축에 접한다. 이 말이 뭘까요? x축에 접한다.
얘가 나타내는 게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아까 전에 x축과 만나는 교점은 내가 어떻게 구하라 했죠? 뭐를 해라고? y 대신에 0을 집어넣어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y 대신에 0을 대입했을 때 그때 이 값이 x 값이 몇 개? x가 한 개다. 이 얘기예요. 그 말은 y 대신 0 집어넣으니까 뭐야?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6b 마이너스 10은 0이 해가 한 개. 한마디로 뭐 중근이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중근이니까 또 뭐 해야 돼? 그럼 중근이란 얘기는 결국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봅시다. x의 제곱항 1차항 요거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x가 없으니까 이거 전부 다 한 개 통틀어서 상수항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판별식 가볼 건데 얘는 짝수차 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 x 앞에 개수가 2a네요. 그러면 b-의 제곱인데 여기서 b-는 2예요.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뒤에 거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다.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6b 플러스 10 얘가 0이 된답니다. x축에 접한다 했으니까 판별식이 0이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랬을 때 실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자, 우리 모르는 거 a, b 두 개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는 식은 요거 언니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요, 우리 문제를 풀 때 모르는 미지수가 두 개면 식도 두 개여야지만 각각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지수보다 식이 모질란다. 그럼 얘는 원래라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이라고 해서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근데 얘는 지금 뭐라는 조건이 있냐면 실수 AB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 때문에 얘는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부정방정식이 지금 아직 안 했지 싶은데 이 단원에서 일단 한번 해볼게요. 부정방정식이 아마 뒷단원이지 싶은데 자, 실수라는 조건을 어떻게 써먹느냐. 자, 실수라는 문제가 나오면요. 실수는요. 항상 기본적인 성질이 뭐냐. 어떤 실수가 있을 때 실수는 제곱을 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게 가장 기본 성질이에요. 그래서 실수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제곱 형태로 바꾸어 주는데 여기서 봐보세요. a제곱 플러스 2a 그럼 a제곱 플러스 2a 뭐만 있으면 돼요? 1만 있으면 완전 제곱식 되죠. 그죠? 그 다음 b는요. b제곱 마이너스 6b예요. 그럼 이제 뭐만 더 있으면 완전 제곱식 돼요? 9가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돼요. 그럼 요 1하고 9는 어디서 났냐? 바로 이 10인 거예요. 이 10을 1 더하기 9로 찢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1은 요로 가고 요 9는 요로 가고 이렇게 찢은 겁니다. 이게 0이다. 요까지 됐나요? 그럼 얘는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얘는 b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 이렇게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어떻다고?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이 두 개를 더했는데 0이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 0보다 큰 애들이 있으면 더하면 0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란 얘기예요?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어야 돼요. 0 더하기 0 해서 0이 된 거죠. 이해됐습니까? 제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B는 3이 나옵니다. 문제는 뭘 구하라고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랬죠? 마이너스 1 더하기 3 하니까 답은 2,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되었습니까? 그래서 얘는 살짝 부정방정식이 좀 들어가 있어서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부분은 부정방정식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긴 되는데 뭐 미리 안다고 해서 크게 나쁠 거 없으니까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C단계니까 조금 어려워도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Y축을 축으로 하는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gx의 교점의 x좌표가 각각 a-4, a 플러스 3이다. 방정식 절대값 fx는 절대값 gx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제곱의 합이 60일 때 모든 실수 a 값의 곱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요. fx가 뭐를 축으로 한다고요? y축을 축으로 한대요. 그 말은 y축에 대해서 대칭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gx는 여기 있는데 얘는 보자. 얘를 뭐를 하래요? 절대값 fx는 절대값 gx를 만족시키래. 그럼 우리 얘네들을 절대값 fx와 절대값 g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얘를 어떻게 그려야 할 것이냐. 자,
내가 요거를 옆에다가 한번 그려볼까? 아, 여기다 그릴까? 어디다 그릴까? 여기다 그릴까? 어디다가 그리지? 여기가 또 나을라나? 자, 한번 해볼게요. 아, 쌤이 그림 그리는 게 아직 요거에 좀 약해가지고 조금 이해해 주세요. 자, 일단 먼저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y축의 대칭이게 요렇게 생겼대요. 대칭이라고 해줍시다, 우리.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 그랬을 때 얘를 절대값 fx를 구해야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이 값이 만약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다. 그럼 절대값을 씌우면 뭘로 돼요? 얘는 플러스로 돼버리죠. 플러스 2가 돼버릴 거예요. 이 값이 얘가 여기로 올라와요. 좀 너무 높네. 어머머머, 다 지워졌다. 자, 다시. 자, 요만큼, 요게 만약 마이너스 2였다. 그럼 여기는 이 점은 절대값을 씌우면 플러스 2로 올라오겠죠. 그죠? 요게 요 위로 올라와요. 그럼 마찬가지로 요 값도 음수인데 얘 절대값 씌우면 요 위로 올라오겠죠. 어떻게 되느냐? 요 음수인 부분을 어떻게 시키면 되냐? x축에 대해서 대칭이게 요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됐어요? 요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뭡니까? 절대값 fx의 그래프가 됩니다. 아이, 그림이 좀 못났네요. 아이,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난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할 거야. 자, 어떻게? y는 fx 그래프가 자, 얘네들까지 마저 치우고 갈게요. 예쁘게. 자, 요렇게 있을 때 y는 fx의 그래프가 요건데 요거를 대칭시키면 요렇게 올라온다. 아, 근데 여기에서 얘가 대칭이 돼야 되는데 대칭이 좀 아닌 것 같네. y는 x축의 대칭이, 그러니까 얘는 y축의 대칭이라 했거든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야 돼요. 대칭이니까. 대충 요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가볼게요. 됐어요? 이게 fx는 그러니까 y는 fx의 절대값. 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요. gx의 절대값. 이 형태는 어떻게 그릴까요? 원래 gx의 그래프가 이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예요. 자, 얘를 대칭을 시키면 얘는 y는 절대값 하면 어떻게 될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 밑에 있던 애들이 음수였던 애들이 양수가 됨으로써 요 위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그래프가 지금 쓰잘데기 없는 부분을 지워볼게요. 아이고야, 요 부분 지워줘야 되고요. 밑에 부분. 요거 요대로 살아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도 요 밑에 부분이 사라져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딱 요런 형태가 되는 거야. 요게 바로 fx, 절대값 fx고 얘는 절대값 gx예요. 그랬을 때 교점이 몇 개 나와?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는 확실히 알아요. 누구? 얘. 여기. 얘가 원래 있던 애. a 플러스 3이에요. 그럼 얘는 누굴까요? 얘는 누구냐? 여기 4-a 여기였던 애가 얘가 밑에 있던 애가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a-4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뭐냐? 얘네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했죠. 그럼 얘가 a-4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은요. 요거랑 또 대칭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돼야 되는데 그래서 실근이 이 4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해 안 되면요. 이거를 또 이렇게 풀어도 돼요. 절대값 fx는 한번 해보자. 절대값 gx 얘를요. 절대값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벗기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뿔뿔인 경우, 뿔마인 경우, 뿔마인 경우, 그 다음 맞뿔인 경우, 마마인 경우 요 4가지가 있어요. 맞아요? 그럼 요거인 경우, 뿔뿔인 경우는 fx는 gx 그 다음 여기는요. fx는 마이너스 gx 얘는 마이너스 fx가 아니고 gx가 나와. 이런 마이너스 fx는 gx 그 다음 마이너스 fx는 마이너스 gx 이런 식으로 4개로 나눠서 해도 돼요. 그럼 얘가 fx가 0보다 큰 구간은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엄청 복잡해질 거예요. 그 구간에 따라서 fx가 양수고 gx도 양수인 구간은 바로 어디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는 이 대칭을 이용하는 게 훨씬 쉬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fx랑 gx가 식이 나와 있다면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여기가 뿔뿔, 뿔마, 맞뿔, 마마 요 경우 생각해 주셔도 되는데 얘는 식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 대칭성을 이용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실근이 모두 4개가 나오는데 이 제곱의 합이 60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걸 다 제곱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 a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 플러스 4의 제곱, 그 다음 a 플러스 3의 제곱. 이거 다 더한 게 6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곱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사실 누구랑 똑같아요? a 플러스 3의 제곱하고 뭐 다를 게 없어요. 그죠? 그럼 얘를 한번 제곱을 풀어봅시다. 어떻게 되죠?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뒤에 거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그 다음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는 60. 이렇게 되고요. a 제곱이 4개 4a 제곱 이렇게 되고요. 6 플러스 6a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a 플러스 6a. 그럼 얘 마이너스 16이고 여기는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상수항 볼게요. 9, 16, 16, 9. 자, 9랑 16 더하면 25. 여기도 25니까 50이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50이고요. 요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60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4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0은 0이고요. 양변을 2로 나누면 2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네요. 얘는 인수분해가 아니 되네. 그럼 뭘 구해야 되지? 모든 실수 x의 값에 곱을 구하라. 이러니까 쉽네. 자, a의 곱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두분의 곱 구하면 되겠죠. 요거 분의 마이너스, 요거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A를 직접 구하셔도 되겠지만 어차피 그 곱만 구하면 되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바로 그냥 A분의 C 해주시는 게 훨씬 낫겠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51번입니다. 두 2차 함수 y는 fx, y는 gx와 1차 함수 y는 hx에 대하여 두 함수 y는 fx, y는 gx의 그래프가 접하는 점의 x좌표를 알파, 두 함수 y는 gx, y는 hx의 그래프가 접하는 점의 x좌표를 베타라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두 함수 fx와 g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각각 1과 4이다. 두 양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 대 베타는 1대 2다. 두 2차 함수 fx와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 중에서 x좌표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점의 x좌표를 t라 할 때 알파분의 t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가 길어요. 문제 길면 참 어려워하죠. 자, 이럴 때는 하나씩 끊어서 조건을 찾아봅시다. 일단은 fx랑 gx는 2차 함수예요. 얘 2차, 얘도 2차, 그 다음 hx는 1차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랬을 때 fx랑 hx의 그래프가 접하는 x점의 좌표를 알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까지 우리가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자, 얘네 둘이 접한다는 얘기는 교점을 구한 거야. 그럼 얘네들 교점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fx는 hx다.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요 교점을 구했는데 그게 어떻다고? 접한다는 얘기는 뭐야? 교점이 하나란 얘기야. 교점이 한 개고 그때의 x가 얼마다? 알파다. 이 얘기예요. 그럼 교점이 한 개란 얘기는 접한다. 한 개란 얘기는 뭐야? 얘는요 2차식이고요. 얘 1차식이죠. 그죠? 요거 이항하면 fx 빼기 hx는 0 요렇게 되는데 2차에서 1차 뺐으니까 얘는 2차식이에요. 그죠? 요 2차식의 해를 구했더니 교점이 한 개다. 뭐다? 얘는 중근을 갖는구나. 그 중근이 x가 알파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자 fx-hx를 1차식이 2차식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어차피 얘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래요 여기 fx, y는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fx 빼기 hx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에요. 왜냐 얘는 1차니까 2차는 얘밖에 안 들고 있으니까 그지? 그러면서 중근 x는 알파를 가지려면 얘는 x-알파의 제곱 이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그 밑에 거. 두 함수 y는 gx와 y는 hx의 그래프가 접하는 x점의 좌표를 뱉다. 여기까지도. 자,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교점이니까 gx는 hx 해서 교점을 구했대. 그랬더니 이 교점이 또 한 개야. 접한다는 얘기는. 근데 그게 뭐야? x는 베타래요. 그럼 또 얘도 마찬가지로 이항해서 gx 빼기 hx를 했더니 얘가 중근이 나오는데 그게 x는 베타야. 자, 근데 얘가
2차식이고요. 얘도 똑같이. 왜냐? gx가 2차식, 얘는 1차식이니까 2차식이에요. 근데 g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4였어요. 4. 그죠? 그럼 요 최고차항의 개수도 뭐겠어요? 4예요. 왜냐? 여기는 2차가 없고 여기에만 2차가 있으니까. 그지? 그러면 gx-hx도 식으로 적을 수 있는데 어떻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4고요. x는 베타에서 중구를 가지니까 x-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요까지 딱 정리됐고요. 그랬을 때 fx랑 hx가 만나는 점,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해야 돼? fx는 gx, 요거의 해를 구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요거 우리가 지금 구한 식 요 첫 번째 이식하고 첫 번째 이식해서 hx 필요 없잖아요. 그죠? hx 필요 없고 나는 요거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두 식을 어떻게 할까요? 빼면 돼요. 왜냐? 이 식은 정리하면 fx gx는 0. 요거의 해를 구하는 거예요. 해 중에서. 근데 또 해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어야 돼.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점을 t라고 한댔어요. 얘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요 두 식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빼면 되는 거죠. fx-gx는 0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요 식을 빼면 어떻게 돼요? 요거에서 요걸 빼면 fx-gx 되고요. 여기 hx는 부호 같은데 빼니까 없어져요. 는 알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얘는 0. 요거의 해 중에서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애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아 근데 알파랑 베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한단 말이야. 우리가 안 쓴 조건이 있는가 보는 거야. 그럴 때는. 딱 있죠. 두 양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 대 베타는 1대2다. 요거 안 썼어요. 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베타는 2알파다. 요거를 안 썼네. 이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이해됐나? 그럼 어떻게 돼요? x-알파의 제곱 빼기 4에 x 마이너스 베타인데 베타 대신에 누구 얘를 집어넣는다. 2알파. 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풀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알파 x 플러스 알파 제곱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4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16알파 x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6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는 0 이렇게 돼요. 자, 요것도 정리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4알파 x 다음 마이너스 15알파 제곱은 0이고요. 얘 마이너스 곱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14알파 x 플러스 15알파 제곱은 0. 이렇게 되네요. 그럼 3xx 14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5알파와 3알파 하면은 마마 해주면 되겠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 한 마이너스 14. 맞죠? 그러면 3x 마이너스 5알파, x 마이너스 3알파 이렇게 돼요. 그러면 는 0이니까 x는 3분의 5알파랑 또는 여기가 아까 3알파 이렇게 되네요. 자, 근데 뭐래요? 이 해 중에서 알파 베타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아까 베타가 뭐라고요? 2알파예요. 그럼 뭐 알파랑 2알파 사이예요. 이 둘 중에 누구? 얘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게 바로 t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알파분의 t인데 알파분의 t가 뭐라고? 3분의 5알파. 그럼 얘는 3분의 5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각각 여기 문제가 길수록요. 끊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x좌표가 뭐다. 딱 끊어서 얘가 나타내는 거 뭐. 그 다음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타내는 거 뭐. 이해됐어요? 그 다음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을 다 써서 구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나오는 조건을 덜 썼다. 그럼 뭔가 문제를 잘못 푼 걸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65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 1,0, 4,0에서 만나고 직선 y는 2분의 1x와 제1사분면에서 접한다.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4분의 1x가 서로 다른 두 점 알파, f알파, 베타, f베타에서 만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요. 요 fx의 그래프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언제? 1일 때, 4일 때 그 값이 다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 말은 fx는 0을 했더니 그때 얘 해가 x는 1 또는 4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어떤 형태가 되느냐? x-1, x-4는 0 이렇게 해야지만 해가 1 또는 4가 나오잖아요. 그죠? 얘를 정리한 게 이 형태가 됐다는 얘기고 근데 여기 x 2차 함수인데 x제곱의 개수가 뭐란 말이 없으니까 a 하나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바로 x가 1 또는 4 이렇게 해가 되는 거니까 아 fx는 ax-1, x-4 얘구나. 얘를 정리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니까 뭐 다 풀어 적어볼까? ax제곱 마이너스 5ax 플러스 4a 됐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쓴 거냐? 요까지 쓴 거예요. 여기서 만나고 요 조건까지 우리가 쓴 거예요. 그럼 이 다음 조건 직선 y는 2분의 1x와 1사분면에서 접한다. 일단 접한다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게 접한다는 얘기 교점을 구했는데 교점이 몇 개 나왔다? 한 개 나왔다. 그럼 교점을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되죠? ax제곱 마이너스 5ax 플러스 4a는 2분의 1x 이렇게 뒀는데 얘가 해가 한 개 뭐야?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항을 해볼까요? ax제곱 그 다음 2분의 1x 이항해오면 마이너스 5a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4a는 0 얘가 중근이다. 이해됐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판별식 b제곱 5a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16a제곱 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5a 제곱 플러스 2ab 하니까 5a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16a 제곱은 0이 되고요. 자 빼볼까요? 그럼 어떻게 9a 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4분의 1은 0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럼 이제 4를 곱해버릴까요? 꼴보기 싫은데 그지? 그러면 36a제곱 플러스 20a 어머 20인데 2래 그냥 요래 하다 보면 문제 틀려가지고 막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알 수가 없다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수분해가 되나요? 어떻게 되죠? 18a랑 a 2a 또 이래 오늘. 자 이렇게 하면 20a 되죠. 요런 작은 실수가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신경 써서 공부합시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럼 a는 마이너스 18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게 뭐야. 이거 어떻게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뭘 했냐면 요 2분의 1x 하고 접한다. 여기에 또 뭐가 있었어? 1사분면에서 접한다는 얘기가 있었어. 그 말은 얘를 중근을 갖긴 갔는데 그 중근이 뭐라고? 양수인 애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a가 2분의 1인 경우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뭐가 나와야 된다고? 양수인 중근이 나와야 돼요. 그럼 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분의 1a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5a 2x 그 다음 마이너스 2는 2분의 1x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에 얘 넘어오니까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2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다음에 얘가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나요? 그럼 뭐야? x-2의 제곱은 0이라서 x는 2다. 중근은 중근인데 1사분면 양수인 중근 됐어요. 그럼 a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원래라면 a가 마이너스 18분의 1인 경우도 한번 구해보셔야 돼요. 근데 아마 얘가 나오는 순간 얘는 안 될 거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fx는 식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오늘따라 또 잘하고 있었는데 오늘 마지막에 얘가 말썽이네. fx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분의 5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됩니다. 조만간 이거 타블렛 바꿀 것 같아요. 이 너무 말 안 들어. 자 문제에서 근데 뭘 구하라 했죠? 얘랑 y는 fx랑 y는 4분의 1x가 서로 다른 두 점인데 알파 베타래요. 그러면 얘네 둘이를 또 같다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플러스 2분의 5x 마이너스 2는 4분의 1x 이렇게 해야 돼요. 일단 일단 4를 곱하고 갈까? 그게 좀 쉬워 보이죠. 마이너스 4를 곱해버립시다. 아예. 양변에다가 다. 그러면 2x 제곱.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10x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8은 마이너스 x. 그러면 2x 제곱 얘 넣으면 마이너스 9x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인수분해를 하고 해를 구하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으로 해를 구해도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여기에서 해가 뭐예요? 바로 알파, 베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교점을 구하라 했으니까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뭐를 구하라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 이거는 뭐 굳이 구할 필요가 없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마이너스 b 해서 2분의 9 되겠네요. 답은 2분의 9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C단계를 풀다 보면 문제가 긴 게 많아요. 그죠? 설명이. 그럴 때는 이렇게 끊으세요. 여기에서 요까지 만나고, 그럼 이걸 사용하면 식이 하나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 요거 요렇게 접한다. 그럼 요거 식은 요거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오케이, 바리? 그렇게 하다 보면 차근차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이차함수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 수고 많았어요. 안녕.